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부통령 후보 자신과 함께 와이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벤스 후보는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했고 와이프는 힌두교인 것이 가장 많이 얘기됩니다. 그리고 또한 와이프가 원래는 민주당이었고 가장 급진적인 변호사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도 주목이 됩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어제는 니키 헤일리를 포함해 트럼프와 경쟁했던 예비선거 후보들은 트럼프에게 충성 맹세를 했고 트럼프 그밖에 많은 연사들은 암살 미수 사건 이후 미국인은 단합해야 한다는 진심 또는 신용도 이미 던져버렸습니다. 전당대회 사흘째인 오늘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J.D. 벤스 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암살 미수 사건이 트럼프의 당선을 도울지 아닐지에 대한 예측은 돕는다가 많지만 아니다라는 논리도 정연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 칼럼니스트는 트럼프를 막을 자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 썼지만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일반 정치인이라면 상당한 동정표를 얻겠지만 트럼프 경우는 다르다고 썼습니다. 후반부에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90분 동안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부자 세금은 내리고 자신의 사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보안은 암살 시도 몇 주일 전부터 이란 음모 때문에 강화됐다고 경호국이 밝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종의 거래 비슷한 통화를 한 비디오가 케네디 주니어의 아들에 의해서 폭로된 뒤에 케네디 후보가 사과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외국에 유리하게 하고 뇌물을 받은 16개 혐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던 연방 상원 의원이 처절하게 몰락하는 과정이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빠져나왔지만 결국은 법망에 걸려든 결말입니다. 메넨데스 의원 자리는 같은 민주당인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차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텔레비전이야 당연히 현장 뉴스, 현재의 뉴스를 많이 하니까 전당대회 하루, 이틀, 사흘째 하루 온종일 전부 생중계합니다. 주요 앵커들도 아예 앵커 자리를 전당대회장에 밀와키에 펴놓고 위스콘신주에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사실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축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보면 되고 오늘과 내일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은 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이 있고 내일은 이제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는 저도 이제 조금 자세히 그 첫날보다 지켜봤는데 어제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트럼프와 예비선거에서 겨뤘었던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에게 어떠한 충성 맹세를 하는 연설을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니키 헤일리와 론 디센티스입니다.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예비선거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다. lost his mind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얼마나 부르짖더니 어제는 강하게 지지한다. 물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의견의 차이는 있어도 나는 트럼프를 강하게 아주 strongly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론 디산티스도 사법 어떤 리스크 같은 거 많은 트럼프를 선택하겠는가 나를 선택하겠는가 하더니 어제는 트럼프가 그동안 부당하게 악마화됐다. 고소도 당했고 기소도 됐고 이제는 거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트럼프를 완전히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출석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줄서기이기도 하고 트럼프 쪽으로 다가가는 공화당의 지도부와 또 그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어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그 미수 사건이 있은 뒤에 본인도 단합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어제로서 다 깨졌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 컨벤션에서 역시 깨고 트럼프를 비난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전부 정치 온도 낮추자 이 말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약간의 그 프리텐드하는 그런 척하는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치나 일반 생활이나 전부 프리텐드 그런 척하는 데서 순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 던져버렸습니다. 뭐 하나만 얘기를 하죠.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이제는 남부 국경에서 완전히 그 미국이 침략당하고 있는데 미국이 죽어가고 있고 살인과 폭행, 강간이 민주당이 놓아준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서 자행된다. 아마 이 말은 공화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맞는 말인데 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살인 미수 이후에 단합 이런 그 모모인체 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이제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로 다 걷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물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아프다던가 그러면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전당대회 첫날, 둘째 날 전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또 아주 그 싸우자 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마이크 펜스, 트럼프의 부통령, 밋 rom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 케이스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나서 임기 말에 좀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전혀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지 될 일을 그건 이제 심지어 민주당 대통령과도 함께 한다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조지 부시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밀레니얼 세대인 8월 달에 그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고 초선 지금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부통령으로 지명받은 이 후보가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겁니다. 아주 잘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치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팍스 텔레비전 같은 데 많이 출연을 했거든요. 뭐 팍스 앤 프렌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팍스 앤 프렌즈에 출연을 하고 와이프도 같이 출연을 하고 할 때 보면은 뭐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뭐 예일 법대를 나온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그 논리 정연하게 뭐 단답형으로 또 설명해야 될 것은 길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연설도 아주 훌륭한 연설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년이나 차이가 나는 이 보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제 이제 그 JD 벤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JD 벤스의 와이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부터 주목을 해 주시라라고 전해드립니다. 유사 칠루쿠리 벤스 인도계 이민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계 가정에서 자랐다. 여기까지 이제 잘 알려졌고 그리고 그것도 종교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예일 대학교에서 이 JD 벤스를 만났습니다. 학부에서 어떤 클럽 활동을 하다가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유사 칠루쿠니 벤스는 캠브리지 대학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장학금도 받고 변호사를 하는데 38살이에요. 한 살 아래죠. 샌디에고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이 모두 학자입니다. 그래서 학자인데 인도에서 이민을 오신 분들이고요. 어머니는 생물학자고 UC 샌디에고 캠퍼스의 교무처장입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고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의 공과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샌디에고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카멜 하이스쿨 나왔습니다. 지금 세컨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그 게이츠 케임브리지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고 이 예일 법대에서 어떻게 JD 벤스를 만났는가 두 사람 다 법대를 다녔지만
백인이 주도하는 그런 미국에서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쇠퇴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주제로 한 그 토론 그룹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지금 세컨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름이 잘 읽지 않아서요, 유사 칠루쿠니 벤스는 브렉 캐버나우, 지금 연방 대법관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대법관을 하고 있는 브렉 캐버나우가 연방 대법관이 되기 전에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일할 때 그 아래서 일을 했습니다. 이 클락 서기로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아래서 이제 법률 서기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등록된 민주당이었고요. 더군다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마 어제 그 사표를 제출한 것 같은데, 로스앤젤레스에도 있어요. 이 법률 변호사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보적이다라는 것을 평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로펌에서 기업 소송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멍거톨레스 올슨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몇 년 동안이나 그런 변호사로 일을 했고,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세컨드 레이디가 퍼스트 레이디를 꿈꾸는지도 모르죠. 남편은 대통령을 꿈꿀 테니까. 우사 벤스는 남편과 함께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잘 나타나지 않는데 팍스 앤 프렌즈 같은 데 나와서 그동안 뭐 가끔 인터뷰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도 당연히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되려는,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지를 하는 의지가 아주 확고했고요.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렇게 남편도 연방 상원 의원을 2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정치인의 와이프, 어떤 경우는 이제 와이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뭐 철저한 조사를 받을지 이런 것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부통령 후보가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결혼이 성공을 했는가. 38살, 39살인데 자녀가 3명이거든요. 어리죠. 자녀가 서면 우리는 서로 이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앙이 다르잖아요. 힌두교고 남편은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몇 년 전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뭐 그다지 종교적이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어쨌든 본인과 힌두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종교적이지 않다가 또 그 다른 그 카톨릭 기독교 이렇게 가는 것을 굉장히 그 지지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서로 많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 J.D. 벤스를 유명하게 해준 그 힐빌리 엘레지 그 비가 이 책에서도 당시에는 여자친구였거든요. 이 우사 벤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 J.D. 벤스는 본인보다 굉장히 그 우사 벤스가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예일 대학교 다닐 때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가이드와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사람과 같았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도대체 이 타이밍에 뭘 물어봐야지 될지 그런 몰랐던 질문까지도 본능적으로 알고, 그리고 기회가 있다, 뭐든지 하면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항상 격려해 줬다고 하고요. 살아온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J.D. 벤스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의 그 남자들을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자꾸만 번갈아 가면서 해서, J.D. 벤스도 원래는 세 번째 아버지의 스텝파더의 라스트 네임을 갖다가 조부모님들 이름을 결국은 갖게 된 이런 상황에서 오하이오주에서 너무나 백인들이 망가지고 중독되고 이런 것을 보고 자란 그 환경과, 지금 그 유사 벤스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찌감치 이제 학자였고 교수였고 하니까 안정된 집안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뭐든지 할 수 있다, 기회가 있으면 잡아라 하는 것을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그 격려를 했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건 켈리라고 팍스와 맞지 않는 그 당시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떨어지기 전에요, 그런 방송을 해서 팍스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나서 또 여자라는 점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자라고 막 이렇게 좀 룩다운하고 했었던 그 메건 켈리가 요즘 그 팟캐스트로 엄청 유명하고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팍스에 있을 때보다. 메건 켈리와의 인터뷰에서도
강력한 여성의 목소리가 본인을 굉장히 많이 키운다. 이게 이제 JD 벤스의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나의 와이프가 나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저의 왼쪽 어깨에 어떤 그러지 마, 아니면 뭐 그렇게 해 라고 말해주는 강력한 여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게 정말 자신에게는 도움이 된다. 물론 여성 그 퍼스널리티와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랬던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 와이프는 이름 하나만 외워야 되겠네요. 유샤 클루쿠니 벤스. 내 와이프 유샤 클루쿠니 벤스는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뭐 몇 시간 만에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컨 레이디가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JD 벤스에 굉장히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이 일했던 그 기업 소송 변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테크놀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소송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테크놀로지 업계와는 아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남편도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와 같이 그 스타트업 벤처를 하다가 오하이오주로 가서, 그리고 나서도 벤처에 투자를 했고, 또 JD 벤스도 이런 그 암호화폐에 본인이 10만 달러 이상도 투자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런 테크놀로지 이런 것에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부고, 와이프는 그렇게 일을 했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에 그 민주당 그 등록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몇 년 동안이나 그 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인도에서 발행되는 신문 보니까 난리 났어요. 우리 그 인도 태생의 이민자의 딸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건 미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유권자 그룹이 아시아계 그룹. 그 아시아계 그룹 가운데서도 인도계입니다. 또 인도라는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면 유샤 클루쿠리 칠루쿠리 벤즈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하니까 오늘부터는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또 한 가지 뉴스, 정말 조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는 영상이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발표가 아니라 폭로죠. 폭로가 됐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무소속과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했다? 근데 그게 영상에 찍혔어? 그 영상이 폭로가 돼? 이건 뭐지? 그 영상을 폭로를 한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들입니다. 3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는 게 금방 또 삭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당신이 나를 지지하면은 우리 사회,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 저는 보진 못했어요. 내려져서. 그런데 이제 어딘가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 본 기자들이 요약해 놓은 거 보니까 트럼프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그 후보를 사퇴하고 본인을 지지하면 뭐 맛있는 떡을 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 달래려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사적인 통화 영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당신이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아주 빅한, 정말 좋은 일이고 빅한 일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거다. 얘기하면은 로버트 케네디가 뭐 이렇게 뭐 호응을 하는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백신이 나쁘다. 특히 어린이에겐 굉장히 나쁘다 하는데 그걸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해. 당신 말에 동의해. 백신. 근데 이제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백신은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어제 사과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고 하니 내가 그때 집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었다. 뭐 선거 후보니까 집에서의 무언가를 촬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촬영을 하는 사람에게 이거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촬영을 중단하라고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폭로해버린 아들은 트럼프가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뒷거래가 뭐가 되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싶어서 그랬다 하는데 지금은 아무튼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후에요. 기자들이 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공화당의 당신 아버지 후보와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소문이 많은데 이러니까 트럼프 주니어는 행정부에 좋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내부 정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자리가 있을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로서는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가문인데 이 민주당의 후보에게 아무래도 뺏어갈 수 있는 표가 있잖아요. 물론 트럼프 표 가운데서도 뺏어갈 수 있는 게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이 나오기를 원치 않았는데 가족들까지 전부 반대하는데 나와서 결국은 트럼프와 하면서 뭐 전화통화까지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니까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곱게 볼 리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그 뒤에서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심지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사임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주요 신문의 탑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메넨데스 의원 스토리, 저는 이 스토리는 꼭 앤디 김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상원에 당선될 가능성 높아진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지만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는 왜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고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그 인간의 그 카테고리면서 인간의 그 그냥 인생사 이런 면에서 좀 궁금하게 봤고요. 당연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비밀 경호가 잘못된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사실이죠. 그 속보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뭐 미국 그 신문의 탑 뉴스도 뭐 앞에 전해드렸었던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전부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를 당연히 전하고 있죠. 당연히 전하는데 공화당 그 전당대회에서 이런 부분들이요. 신의 가호를 받았다. 신의 손길을 받다. 왜냐하면은 그 암살 미수 이 사건이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보호될 수가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이 뭐 뉴욕타임스에도 기사로 실렸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웨스트버지니아의 그 주지사가 짐 저스티스 주지사가 또 열심히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 못지않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은 뭐 망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보다도 그 유명하잖아요. 그 불덕이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어떤 상징이 있기는 한데 그 불덕 60파운드 되는 그 불덕을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의자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도 이제 귀에 이쪽이죠 오른쪽에 거즈를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그 정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그 프로텍션이 너무 강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테이프 같은 거 어떤 분들은 덕테이프를 붙였는데 막 또 모자 같은 것은 미국 그 국기를 상징하는 그런 모자를 쓰고 덕테이프를 붙이고 거기에 fight, fight, fight
싸우자 하는 트럼프가 그 피를 흘리면서 했었던 그 말을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제 신문의 사진에 무척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그 신문의 공통적인 일면의 사진은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16개 혐의, 뇌물수수, 돈 세탁, 외국을 위해서 일한 에이전트, 지금 뭐 수미텔이라는 띵크탱크에서 일했고 전에 CIA에서 한국 분석가였었던 미국인이죠.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북한 문제 전문가가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어제. 그런 것처럼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소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밥 먹고 대화하고 이런 거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뭐 비싼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이태리 그런 것에 무슨 수천 달러짜리 가방도 받고 또 수천 달러짜리 코트도 받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고 더군다나 그 코트를 받고는 그걸 이제 그 또 바꿨다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로 바꾼 거.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하는 일로 인해서 알게 된 그런 정보를 한국 정부에 이제 줬다는 거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는 건데 지금 밥 메넨데스라는 연방 상원 의원도 외교관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기소 내용은 본인과 와이프가 뭐 하고 또 뭐 돈도 뭐 한 48만 달러 캐시죠. 그게 봉투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머세디스 벤츠를 받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집트, 카타르를 위해서 일하고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항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증거가 없이 기소가 되고 16개 혐의 모두 다 그게 유죄 판결을 받기는 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부패 이런 혐의로 기소된 건 7번째인데 외국 요원이다, 외국 에이전트처럼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다른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 밥 메넨데스 법정에서 나오는 이것도 이제 전부 그 배심원들이 그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기꾼 밥 이런 식으로 일면에 신발을 딱 그 해놓고 신발 속에 돈을 캐시를 막 넣어놓고 이 밥 메넨데스 이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뭐 금괴도 뭐 10만 달러 정도가 나왔고 또 그 자켓에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 봉투에 그게 이제 그 자켓의 이름도 상원의원 이름도 적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왜 무죄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우정으로 준 거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몇 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사업가들에게 뭐 할랄 그 식품에 관한 무슨 권한도 주고 이집트 정부에게도 뭔가를 이렇게 군사 지원 보류를 딱 그거를 중지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뭐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집트와 미국과는 그걸 이제 상원에서 중요한 멤버로서 이 보류를 해제해 주기를 요청을 했다던가 뭐 또 뉴저지 부동산 개발 업체를 돕기로 했다든가 카타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카타르 통치자를 뭐 친구고 도덕적으로 너무 모범자다. 도덕적으로 절대 모범자는 아니거든요. 걸프 국가들의 유리한 여러 가지 결의안 같은 것도 지지하면서 돈을 받아 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판결이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잡지 애틀란틱은 민주당에게 좋은 일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으로. 왜냐하면 하나, 이렇게 부패했던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사법 리스크니 뭐니 심지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에 쳐들어가라고 폭도들을 선동했는데도 그게 뭐가 어때 하면서 감싸고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게 내버려 두는데 민주당에선 이거 싹 자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싹도 아니죠. 너무 커져서. 그래서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당장 사임하라. 1월 달까지는 임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딕 더빈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사임 안 하면은 우리가 이거 쫓아내야지 된다. 상원에서. 안 하면 그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쫙 지금 줄 서 있거든요. 글쎄요. 이 같은 압력에 밥 메넨데스 의원이 굴복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본인은 항소한다고 했고 예비선거에서는 이미 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당선이 돼서 공화당 의원, 다른 의원, 이 사람은 무소속이니까 이 사람도 같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11월 달에 겨루게 되는데 그게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선거 공판이
11월 5일 선거가 치러지기 한 일주일쯤 전 11월 말로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이번은 선거의 공판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을 6년 임기에 미국의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또 선출할 리는 없잖아요. 유권자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이 메넨데스에게 신속하게 당신 부패했어. 사임해. 이제 법적으로도 판결이 났으니까라고 얘기한 것이 좋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그리고 이건 있네요. 와이프는 유방암 때문에 이 재판이 연기가 됐거든요. 치료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젊은 와이프예요. 첫 번째 와이프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죠. 언더 더 버스를 이 반 메넨데스 의원의 변호사가 다 와이프가 한 일이다. 남편은 모른다. 모르죠. 남편과 와이프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목숨이 살아야 당신도 살 수 있어 하고 뭐 흔한 스토리처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와이프를 언더 더 버스 했는데 그 와이프는 아직 유방암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2015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내인데 플로리다주의 안과 의사에게 100만 달러도 더 받고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의사들이니까 그런 분쟁에 개입을 해서 그 의사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자 친구들에게 뭐 비자를 내준다던가 1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배심원들이 완전히 일치를 못한 거예요.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걸 새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 해서 그냥 그걸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보통 그게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뒤에 금방 이런 일을 또 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속이기는 참 힘든 거구나 하는 그런 일이고요. 아무튼 2015년도에 유죄 선고를 하지 못한 연방 법무부에도 이 케이스는 굉장한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주요 신문의 그 탑뉴스를 보면은 제가 신문의 탑뉴스를 말씀을 드릴 때는 흐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레이티스트가 있으면 같이 그 레이티스트까지 합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암살 미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금 보안 그 경비 부처 사이에는 블레임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 비밀 경호국 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을 보호를 하는 8,000명이 있고 연간 예산이 30억 달러라는 여기서는 사실은 그 자리까지는 그 창고 옥상까지는 뭐 글래스 설치 회사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 지역 법 집행관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니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분명히 그 경관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둘째 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빌딩 안이 아니라 옥상에 있었어야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옥상이 뭐 경사가 져서 뭐 저격수들 안전이 뭐 이런저런 서로 아무튼 블레임 게임을 많이 하는데 분명한 건 최종적인 책임은 비밀 경호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네 그리고 또 위스콘신 주의 법 집행관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는 지금 보스턴 글로브는 다른 모든 뉴스를 다 제외하고 이 비밀 경호국과 로컬 법 집행관이 서로 그 포인트 핑거스 서로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쟤네 잘못이에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뉴욕타임스는 굉장히 그 모순된 것, 불안정한 그 여러 가지 또 애매모호한 요소가 암살 이 시도에 대한 조사를 조금 힘들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관련해서 또 하나 나왔던 뉴스는 사실은 지난 몇 주일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으로부터의 암살 시도 이런 정보가 있었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인간 정보를 통해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주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보안은 오히려 강화됐다는 겁니다. 보안이 허술해진 게 아니라 그럼 뭐합니까? 암살 시도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 시도가 이 펜실베니아에서의 아니죠. 그 위스콘신에서의 펜실베니아요. 제가 위스콘신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위스콘신 전당대회로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버틀러시 거기서의 그 총격 사건과는 연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란에 대한 잠재적인 이런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에 관한 것은
뭐냐면 20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거의 말입니다. 이때 막 드론으로 이란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란의 쿠르드군의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가 살해가 됐잖아요. 이 사람 살해한 것은 뭐 정말 대단한 거죠. 뭐 혁명 수비대 막 이런 등등등등의 그 포장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복수한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란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란 그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우리 그런 일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솔레이마나의 그 죽음을 명령을 했다. 이 역할로 계속 이제 이란에서는 법정에 기소돼야 돼. 뭐 범법자야, 뭐 범죄자야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는 하죠.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조사를 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목격자가 봤다. 봐서 경찰에게 알렸다. 그리고 경찰에게 알려서 누군가가 갔는데 경찰에게 알리고 나서 총을 쏘기까지 몇 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1분 30초라고 하던가요. 결국은 수습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옥상에 비밀 경호원 저격수들이 있었어야지만 됐다 하는 이제 이런 주장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이제부터 finally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정책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됐거든요. 블룸버그 뉴스가 굉장히 긴 기사와 또 짧은 기사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90분 동안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잠시 뒤에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으로선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만 간단하게나마 아웃라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주식시장 보시면요. TSMC가 됐건 엔비디아가 됐건 오늘 완전히 폭락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는 오늘 6.87%나 내려가서 지난번에 이제 10분의 1로 가격을 분할해서 $120로 했었잖아요. 그게 그 아래로 내려갔어요. $117가 됐고, 그리고 TSMC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반도체 부분이 말하자면 여러 전선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11월 달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지 칩 회사들이 미국의 그 어떤 그 무역 전쟁, 무역 제한 같은 것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걸 이제 두려워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과 세계 칩 생산에서 지배력, 대만이 왜 그렇게 많이 해야지 돼? 이런 걸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그 부담을 주고 있네요. 퀄컴도 5% 이상 하락을 했고, 인텔, 뭐 AMD, 엔비디아 다음으로 뭐 예전에 주목받지 못했다 했었던 AMD도 지금 오늘 엄청나게 그 지금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한번 볼까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암호화폐 관련 ETF도 오늘 많이 내려갔는데요. 그 IBIT도 지금 1.63% 내려가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이 JD 벤스 부통령 후보나 전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호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뭐 기술 이런데 기술업계 압박을 넣어야지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JD 벤스는 이런 그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와이프는 그런 회사를 보호하는 변호사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는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어제 당장 이제 이 지원을 했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부통령 후보 이 사람 해라 하고 추천을 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막 섞여가면서 엇갈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통령은 대통령만큼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통령이 유능하다면 뭐 대통령을 아주 잘 수려한 말과
어떠한 논리로 뭔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죠. 블룸버그 뉴스와의 90분 정도의 인터뷰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90분이니까 전당대회장에 나가서 지금 몇 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는데 지금 인터뷰를 한 건 아닙니다. 미리 해놨다가 이건 뭐 시제와 상관없는 거니까 딱 적정한 시점에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얘기를 한 거죠. 어제도 보도를 했고 오늘은 아주 자세히 풀 그 인터뷰 기사도 올리고 했는데 경제적인 의제 그 아주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지 될 것은 낮은 이자율과 세금. 그런데 낮은 이자율은 뭐 그거는 뭐 조건이 돼야지 하는 거고 세금을 낮게 하겠다. 이건 부자들의 세금을 낮게 하겠다는 것이고 기업의 세금을 낮게 하겠다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노벨 경제학상 그 수상자들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사업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오려는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가능하기도 하죠.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맘대로 하겠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화당이 백악관은 물론이고 상원, 하원도 다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거는 너무 멀리 있다는 전제는 딱 바닥에 깔아놓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무역적으로 우리에게 양보해라. 미국 동맹국, 적은 물론이고 동맹국도 다 압박하겠다고 하고요.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시추를 허용하고 규제는 축소하고 기술 회사의 고삐를 딱 쥐겠다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는 이런 미국의 오랜 외교 정책은 뒤집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식값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연방준비제도 은행 제롬 파웰 연준 의장 트럼프가 했고 그리고 바이든이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바꾸지 않고 막 한참 바이든 때는 야단을 욕을 많이 하더니 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2026년 5월이 임기거든요. 그때까지 마치도록 일 잘하면 허용할게. 그러니까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 두고 보자는 얘기도 되겠죠.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뭐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 감면은 법인 세율을 지금 현재의 21%에서 15%까지 낮추고 싶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냥 한 20% 하는데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왜 20%냐고 그동안 기자들이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딱 떨어지는 숫자잖아. 블룸버그 뉴스하고도 그 숫자의 단순함 뭐 이런 것의 단순함이 마음에 든다. 목표의 단순함, 숫자의 단순함 마음에 든다면서 이 수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20%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인 그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기업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정치를 오래 일하다 보면 인지도도 있고 뭐도 있고 인맥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기업으로 가서 돈 벌고 하잖아요. 원래 뭐 돈이 너무 많아서 정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이 그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 JP 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은 이 사람을 막 글로벌리스트라고 엄청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견해를 바꿨습니다. 뭐 재무장관 뭐 가능하지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 노스다코타의 덕 버검 주지사 이 사람은 굉장히 돈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정치적인 봉사한다고 주지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글렌 용킨도 인기 있는 그 버지니아 주지사인데 이 사람 원래 그 카릴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카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행정부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대만은 미국의 오랜 외교 정책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냉담하게 실제적으로 아니 섬나라를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대만이 얼마나 잘 사는데 뭐 TSMC 같은 회사도 있고 하는데 돈을 더 내야지 한국과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거야? 아니면 도대체 우리 칩 사업을 대만이 모두 가져갔는데 엄청난 부자인데 아니 우리 미국을 보험으로만 써먹고 있잖아. 왜 이런 일을 해? 스투핏하게? 라고 얘기를 해서 주식시장 엄청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 관련돼서 유죄가 나오면 나는 절대로 사면 안 해. 사면 안 해. 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다른 시각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암살 미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는데 도움이 된다. 총기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로 선거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두 노인, 인기 없는 노인 사이의 선거가 총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파이트. 경호원들이 무대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고 하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 어필되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반항적인 것이어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경호원들의 말에 따랐을 텐데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을 텐데 사람들은 그 같은 반응을 보면서 기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로널드 레이건도 총에 맞고 나서 10%포인트 인기가 상승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소송, 스캔들,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아닌 것이 드러났어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이 너무 좋아서 결점이 많은 이 정치 지도자가 결국은 백악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현대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거 굉장히 미국을 아주 후지게 보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융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일라이프 방송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칼럼니스트 기디언 라크만이라는 이분은요.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동정표를 살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굉장히 양극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암살 시도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고 의사당 폭동 사건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당 폭동과 트럼프 암살 시도는 다르다는 걸 지적합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숨졌고 폭도들은 트럼프의 부추김을 받아서 거기에 갔고 그리고 바이든과 그의 팀은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이렇게 선동한 게 아니고 선거 결과 수용 요구를 트럼프는 또 거부를 했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라면 의사당 폭동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디언의 기디언 라크만이라는 가디언이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디언 라크만이라는 그런 칼럼니스트의 얘기고요. 홍콩 신문 사우스 차이나 그 모닝 포스트에 실린 이 칼럼은 알렉스 로라는 그런 그 칼럼니스트가 쓴 거거든요. 세계의 다른 나라 지도자만 하더라도 트럼프처럼 그렇게 기계 있게 그 자리에서 내려가라고 하는데도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군중도 그에게 화답을 했기 때문에 USA를 외춘 것이 아닌가 이걸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서로 다른 의견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